더 아픈 사람. 버스나 지하철에 몸을 실으면 몹쓸 버릇이 발동한다. 귀를 쫑긋 세운 채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곤 한다. 그들이 무심코 교환하는 말 한마디, 끄적이는 문장 한 줄에 절절한 사연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꽤 의미 있는 대화가 귓속으로 스며들 때면 어로에 나갔다가 만섬의 기쁨을 안고 귀향하는 어부처럼 괜스레 마음이 들뜨곤 한다. 일상이라는 바다에서 귀한 물고기를 건져 올린 기분이 든다. 언젠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 했다. 할머니가 손자의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어휴,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꿈뻑이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순간 난 할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예상해 보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재빨리 알아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 그리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니었을까?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젠 화장만으론 주름을 감출 수가 없구나. 시간은 공평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성급하게 흐른다. 시간은 특히 부모라는 존재에게 가혹한 형별을 가한다. 부모 얼굴에 깊은 주름을 보태고 부모의 머리카락에 흰 눈을 뿌리는 주범은 세월이다. 병원에 들를 때마다 깨닫는 게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마다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공간에선 언어가 꽤 밀도 있게 전달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말기암 환자가 돌봄을 받는 호스피스 병동에선 말 한마디의 값어치와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눈과 귀로 받아들이는 언어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크고 작은 동심원을 그리며 마음 깊숙이 퍼져나가기 마련이니까. 몇 해 전의 일이다.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 진료 과정은 다른 병원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의료진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회진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80을 훌쩍 넘긴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혹은 어르신
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 원사님, 김 여사님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박한 의문이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랐다.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부르는 걸까?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내가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던데요? 라고 묻자 그는 그게 궁금하셨어요? 하고 되물었다. 의사는 별걸 다 물어본다는 투로 심드렁하게 대답했지만 난 그의 설명을 몇 번이고 되씹어 음미했다. 환자에게서 환이 아플 환이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아... 게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호칭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리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다. 좌우 봉헌이라는 말이 있다. 좌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사물과 현상을 잘 헤아리면 근원과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일상의 모든 것이 공부의 원천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얼마 전 5호선 공덕역에서 생각지도 않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소한 장면 하나가 내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왔다. 퇴근 시간 콩나물 시루 같은 전동차에 가까스로 몸을 밀어 넣었다. 승객들을 둘러봤다. 절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전화를 걸거나 동승한 사람과 왁자지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경로석에 앉은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법 시끄러웠다. 게다가 어르신은 뉴스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오호 이런 등의 추임새를 꽤 격렬하게 넣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앵커 멘트와 어르신의 목소리가 객차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어휴, 맞다. 알았어요. 당신만 잘 들을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더니 보일 듯 말 듯한 엷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귀에 꽂았다. 일련의 동작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은 아닌 듯 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 말 잘 들을게요. 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내 귀에서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문장으로 들렸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은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방패막이가 될 만한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랑은 핑계를 댈 시간에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 틈, 그리고 튼튼함. 대학 때 농활 농촌 활동을 갔다가 작은 사찰에 들어간 적이 있다. 마당 한 가운데에 석탑 하나가
기품을 뽐내며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난 탑 주변을 빙빙 돌며 돌에 새겨진 상처와 흔적을 살폈다. 얼핏 봐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석탑이었다. 세월과 비바람을 견딘 흔적이 역력했다. 몇 살쯤 됐을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조용히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찰나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얼마나 됐을 것 같나? 주지 스님인 듯 했다. 그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마주치는 옆집 아이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는 듯 편안한 말투로 말을 이어갔다. 이곳에 있는 성물은 수백 년 이상 된 것들이 대부분이야. 참, 이런 탑을 만들 땐 묘한 틈을 줘야 해. 네? 틈이라고 하셨나요? 그래, 탑이 너무 빽빽하거나 오밀조밀하면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포싹 내려앉아. 어디 탑만 그러겠나? 뭐든 틈이 있어야 튼튼한 법이지. 스님이 들려준 설명이 건축학적으로는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동안 내 삶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던 감정과 관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돌이켜보니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만든 대상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다. 틈은 중요하다. 어쩌면 채우고 메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 다만 틈을 만드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말의 무덤 언총. 그런 날이 있다. 입을 닫을 수 없고 혀를 감추지 못하는 날. 입술 근육 좀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날. 그런 날이면 마음 한구석에서 교만이 독사처럼 꿈틀거린다. 내가 내뱉은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보태게 되고 상대의 말보다 내 말이 중요하므로 남의 말꼬리를 잡거나 말 허리를 자르는 빈도도 높아진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는 이른바 다원증이 도질 때면 경북 예천군에 있는 언총이라는 말무덤을 떠올리곤 한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파묻는 고분이다. 언총은 한마디로 침묵의 상징이다. 마을이 흉흉한 일에 휩싸일 때마다 여러 문중 사람이 언총에 모여 기분 나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으로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과 그쪽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처럼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한데 모아 구덩이에 파묻었다. 말 장례를 치른 셈인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질과 언쟁이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우린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에 관해 고민한다. 다원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본다. 말 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며 사는 건 아닌지. 그냥 한번 걸어봤다. 버스 안에서 이른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 휴대전화를 매만지며 아휴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을 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창밖 풍경과 전화기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우연히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데
시집간 딸에게 전화를 거는 듯했다. 아비다. 잘 지내? 한번 걸어봤다. 대개 부모는, 특히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는 한번 걸었다는 인사로 전화 통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왜 그러는 걸까? 정말 일상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 것일까? 심심해서? 그럴 리 없다. 정성적인 부모가 자식에게 취하는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추측은 이렇다. 당신의 전화가 자식의 일상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한번 걸어봤다. 는 상투적인 멘트를 꺼내며 말문을 여는 것은 아닐까? 행여나 자식이 아버지, 지금 회사라서 전화를 받기가 곤란해요. 하고 말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걸어본 거니까. 라는 식으로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덤덤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냥 걸었다는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고 표현의 온도는 잠옷 따뜻하다. 그 말 속에는 안 본 지 오래됐구나. 이번 주말에 집에 들려주렴.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같은 뜻이 오롯이 녹아있기 마련이다. 주변을 보면 속 깊은 자식들은 부모의 이런 속마음을 잘 헤아리는 듯하다. 그래서 그냥 한번 걸어봤다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평소보다 더 살갑게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가 얼굴에 닿을 정도로 귀를 바짝 가져댄다. 거리에서 혹은 카페에서 그냥 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청아하게 들려올 때가 많다. 퇴근길에는 부모는 그냥 걸었다 라는 말로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연인들은 서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라며 사랑을 전한다. 그냥이란 말은 대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의 의미로는 그냥이라고 입을 여는 순간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니다. 오늘은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말 하나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한마디 말이 천리간다는 말도 있듯 말은 정말 소중한 거고 그만큼 조심히 다뤄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말 한마디로 사람 평생의 빚으로 남을 수도 있고, 정말 이 책의 내용처럼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정말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도 실험을 했었는데, 화분에다가 두 가지 화분을 똑같이 키웠어요. 한 화분에는 욕을 했대요. 욕만 퍼붓고, 진짜 화가 날 때 욕 퍼붓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한 화분에는 너 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 너 정말 착하구나, 오늘 햇살이 왜 이렇게 좋니,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고 정말 누가 들어도 행복해지는 그런 언어들을 계속 내뱉었대요. 그 결과 일주일인가 한 달 정도 그렇게 한 다음에 검사 결과를 예전에 TV에서 보여줬었는데요. 한 꽃은 시들시들해지고 실제로 있던 일이었어요. 한 꽃은 아주 활짝 예쁘게 폈다고 합니다. 심지어 똑같은 환경을 이렇게 놨대요. 근데 말로써 사람을 공격하는 거랑 똑같이 풀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와, 그거 보고 너무너무 약간 놀랬던 기억이 있네요. 식물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같은 동물이 하는 언어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을까요? 그쵸? 말은 되게 정말 소중한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엄청 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더 자신을 뒤돌아보고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말, 예쁜 말,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기로 해요. 아마 점점 더 성숙해가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하면 그것만큼 더 멋진 어른이 되는 길은 없겠죠? 우리 같이 오늘부터라도 해봐요. 그리고 이 책 정말 추천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다들 꿀잠 오늘도 주무세요. 잘 자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굿나잇.